오늘 이제 서평 콘서트에 오셔서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강의를 들려드릴 이승우 그룹장님, 무려 6개월 정도 밀리고 메르스 때문에 한 번 더 밀려서 오늘로 왔는데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 중요한 강의냐면요, 프로세스 혁명을 현장에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혹시 이 글자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쓸 건데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네. 제가 또 철학 박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주 어려운 한자. 이게 뭐죠? 어지린. 그렇죠. 어지린입니다. 어지린. 어지린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람인의 두 이잖아요. 두 명이 잘 지내면 어질답니다. 형하고 동생 형제가 있는데 형이 어질면 그 집안은 조용해요. 잘 화합하죠. 어머니하고 아들은 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늘 어머니가 어질잖아. 그죠? 그게 인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한 명만 어지러도 세상이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게 나면은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어지린 자는요, 또 이퀄, 제가 수학도 좀 합니다. 수학은 우리 정성출 회계사가 제일 잘 하시는데, 요 인자는요, 옛날에는 사람 인자하고 같이 썼습니다. 옛날 고서에 한문이 많이 없을 때는 요 글자나 똑같은 글자로 썼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요 이자하고 사람 인자하고 어질 인자는 같은 글자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기 동이족들은 말이지 굉장히 두 사람 어질게 잘 살고, 꼭 어딜 가도 두 명씩 다니고, 밥도 혼자 안 먹고 꼭 둘이 먹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더라. 그래서 어질인 자하고 사람인 자하고 동이족의 이자는 같은 글자로 호환해서 썼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나라나 국가를 같은 글자로 쓰듯이 그렇게 쓴 거예요. 어질인의 개념이 약간 잡히시죠?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옛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듯이 살아야 되고, 또 두 사람이 지내도 잘 지내면 이게 어진모함입니다.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죠. 같은 마음이 생각하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느냐? 어질인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 어질인의 반대말은? 또 한자로 적어야 되는데. 예, 위에다 적겠습니다. 어질인의 반대말은 요렇게 씁니다. 뭐죠? 불인. 통일한 거 아니에요? 그죠? 통하다 반대말 불통. 어질다 반대말 불인. 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논어에도 묻는 사람마다, 묻는 제자마다 공자는 인의 정의를 다르게 내려줍니다. 각자에게 인의 정의는, 인의 개념과 정의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인의 반대말을 보면 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반대말이 불인입니다. 불인은 어디에 쓰이죠? 요거는 한의학에 쓰는 용어입니다. 불인은 아주 쉽게 그 중풍입니다. 뇌경색. 어떤 거예요? 불인은 소통되지 못하는 걸 불인이라고 합니다. 소통되지 못하는 거. 인의 개념은, 인의 반대말은 불인입니다. 불인. 맞죠? 불인이 뭐냐를 알면 인을 아는 거예요. 불인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몸이 마비가 되는 게 불인이에요. 그럼 인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인은 뭐예요? 소통이 잘 되는 게 인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성우 박사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바로 기업 내의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의보감은 다 아시죠? 네, 동의보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오장육부가 나오죠. 오장육부의 신체의 장기 개념하고 기회 경락의 개념을 회사 내의 각 펑션, 기능과 회사 내의 소통의 문제로 해석을 해내셨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인간이 기업보다 수명이 길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본도 충분하게 존재하고, 기업은 새로운 인간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업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짧을까? 평균 수명이. 또 다른 하나는
왜 인간은 한계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은 그렇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는 내부의 프로세스나 장기나 순환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논문들도 존재하고 의학서도 존재하는데 우리 동양 같으면 황제내경 같은 건 2000년, 3000년 됐다 그럽니다. 3000년 됐다 그럽니다. 기업의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건강 지침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우 박사가 아마 세계 최초로 연구를 하신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동의보감 그리고 주역에서 찾아보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성우 저자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서울생이시고요. 그리고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한자라도 빼면 제가 또 야단 맞습니다. 1976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입학하셨고 79년 2월에 졸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전 신기합니다. 예. 79년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입학 졸업하셨고요. 삼성 코닝에 85년에 들어가셔서 2003년까지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코닝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하셨고요. University of Illinois 어바나 샴페인에서 MIS MBA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코닝 정밀 소재로 잠시 옮겼다가 현재는 코닝 정밀 소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코닝 정밀 소재로. 그리고 2007년부터 해서 그 호스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삼성에서 28년간 정보 시스템과 경영 혁신 분야의 실무를 그 담당하시고 현재 그 ERP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에 다른 그 IT 기관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부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유일한 혁신 사례입니다. 예, 삼성그룹의 공통 ERP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고요. 그리고 스카이 이데일리에 이성우의 실전 생활 경영을 연재 중에 있습니다. 상우는 대한민국 이비즈니스 대상 최우수상을 산업자원부에서 받으셨고요. 디지털 경영, 지식 경영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연구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동의보감 주역의 동량 고정과 기업 경영 효율화를 연구를 하시고 경영혁신 프로세스 순환 그리고 요즘은 뇌과학과의 접목까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MIS의 정보 시스템 개인화 정보 시스템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전부 개인적으로 개인화 시켜야 이제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연 대응 정보 시스템 개발 연구를 하셨는데요. 제일 감동적인 거는 오늘 혹시나 질문이 아주 인덱스하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지원 사격할 인력들을 같이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전체 강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 여러 가지가 형태의 경영이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경영이 늘 말씀드리지만 서양의 경영은 한 100년 됐다 그래요. 드러크가 나타나고 포드가 나타나고 포디즘이 나타나서 그렇다는데 동양은 그럼 경영이 언제 나타났냐? 이게 뭐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경영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한데요.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맹자에 있습니다. 맹자가 2300년 전 건데 그럼 맹자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맹자는 시경을 원용합니다. 시경이 무려 3000년 전 겁니다. 3000년 전 시경에 경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경영의 단어 그대로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물론 더 큽니다. 더 크고 지금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가 윤리 경영이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양의 경영이 사실은 뭐 경영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안 지을 정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거죠. 안 한 건데 서양은 분석적으로 이제 학문으로서 정립했기 때문에 경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플하잖아요. 서양의 경영학을 계속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서양을 앞지를 수 있을까? 내지는 선도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걸 찾아야죠. 그럼 전통적인 우리의 철학과 학문에서 어떻게 경영을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시도가 바로 이 책입니다. 동의보감에게서 혁신을, 노자에게 인사관리를 배운다인데요. 4권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정호 저자와 함께 손자,
대해서 봤죠. 그리고 한비자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동의보감 주역에 찾은 경영 이야기.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동의보감에 찾으니까 훨씬 더 쉽더라는 거죠. 그의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 몸을 보고 철학을 가지고서 기업을 보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인사이트들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더라. 뭔 소리예요? 네가 잘 못 쓸 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철학의 개념, 동양 철학의 개념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서평 콘서트의 장점이 뭡니까? 아무 때나 손 들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편안하게 이제 질문 받고 질문하시고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군이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 특히 지원군이 더 오기 전에 원군이 더 오기 전에 공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죠? 네. 예. 그러면은 동의보감 주역에 찾은 경영 이야기 우리 이성우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까 제 소개는 했었고요. 일상을 갖다 소개를 드리면 이름은 동그라미 3개로 끝나요. 희한하게 제 이름을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매일 아침 한 2.5km를 산책을 하듯이 회사로 갑니다. 이게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삼성 그 LCD 단지가 탕정에 있습니다. 아산 탕정.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집에서부터 걸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지만 봄입니다. 벚꽃이 피죠. 그다음에 여름 이제 꽃은 지고 한창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들이 까만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떨어진 다음에 하얗게.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목화 토금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목은 봄인가 보다, 화는 여름인가 보다, 금은 가을, 수는 겨울.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목에서 보셨듯이 프로세스 혁신하고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동의보감이 나오겠는지 아마 제목에서부터 좀 이상하실 거예요. 결론은 그 일을 해오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좋은 건데 다들 돈이 많이 든다, 어렵다 하면서 안 하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다녀서인지는 몰라도 자연의 변화 이런 걸 갖다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가 보니까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이나 기법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가령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면은 그건 지식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지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다 하는 거는 요즘 같으면은 그 저기 뭐 대리인 비용 해갖고 그 경영자들이 오히려 회사에 손실을 주는 미국 같으면 그거를 그 사베인 옥슬리라는 법으로다가 완전히 그냥 한 10여 년 전부터 막아갖고서는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영 기법들을 알 수 있으면 한결 더 이해가 쉽겠다 해서 스카이데일리에 이렇게 매주 하나씩 기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 자신을 알라는 as is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사람을 스펙 중심으로 쓰는지 인성 같은 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연찮게 이제 또 말을 좀 타다 보니까 이 승마는 진짜 사람 관리하는 목적이라면은 타야지 되겠더라고요. 특히 여기 계신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골프보다는 이런 걸 해봐야 왜냐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느끼는 건 말 위에 올라타니까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함부로 잘못 내리다가는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경영진들이나 리더분들은 부하라고 하는 말 위에 올라탄 거하고 똑같잖아요. 부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내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소통 생각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리더한테 손해가 오게 되죠. 그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생활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사람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쓰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할 얘기입니다. 왜 동의보감을 갖다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 뭔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고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은 어떤가 하고 한번 진단을 해봤고, 거기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을 고민하게 된 건 우리가 흔히 사람하고 기업을 많이 비교하죠. 뭐 대기업병에 걸렸다. 무슨 동맥경화 걸렸다. 뭔가 하여튼 우리 사람하고 기업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고치는 거는 또 동의보감이고, 그러면 기업도 사람으로 다 의인화를 했을 때 뭔가 고칠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보니까 동의보감은 만물의 순환 원리, 음양오행이라는 걸로다가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업을 사람으로 의인화하면은 뭔가 비슷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해봤더니 서양의 그 복잡한 기법도 이상하게 접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다 풀었으면 사람이 모여서, 이게 조금 잘렸네요.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됐죠. 마이클 해머, 그 BPR로 유명했던 분. 그분도 정의하기를 기업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발명하고 만들며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즉 발명, 만들고 팔고 서비스. 그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스죠.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동양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상 중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했어요. 일하고 사람 관리죠. 그러면 업무 관리하고 사람 관리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PDCA라고 우리 흔히 많이 얘기했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PDCA가 또 경영의 전부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결국 기업을 구성하는 큰 요소는 그 회사의 문화, 전략, 기술이나 제품, 프로세스, 그 다음에 경영진, 조직, 정보, 직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프로세스며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경영을 갖다 한다. 아마 우리 서 박사께서는 주역 박사시니까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기업의 8개가 되지 않을까. 기업의 8개가 되면은 기업의 64개를 갖다가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요즘 그거 고민하느라고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 그 옛날인데 우리 사람 몸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국가 운영을 갖다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가슴이나 배 부위는 궁실이다.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도 한번 기업에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해서 사장실이며 공장 뭐 직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핵심은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동의보감에도 이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업도 직원들이 떠나면 회사가 망하죠. 근데 우리는 기업은 직원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어려우면은 비용으로 생각하고 보내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뒤 시간에 이제 서 박사께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기능들이 있는데, 자, 아까 오장육부가 우리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각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는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변화라고 하는. 그래서 주역에서는 상생상극이라고 해서 요 바깥쪽 원이요. 나무가 불에 타죠. 타고 나면 재가 되죠. 그 다음에 흙 속에는 쇠가 묻혀 있죠. 쇠가 녹으면 물이 되죠. 물은 다시 나무를 갖다가 영양분을 공급하죠. 요거를 상생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창 홍기를 앞둔 천충남녀가 있을 때 니네 둘은 상극이라 안 돼. 내지는 뭐 그런 말씀 들으셨을 텐데, 상극은 뭐냐? 나무는 흙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흙은 또 물이 흐르는 걸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물은 불을 꺼버려요. 그 다음에 불은 쇠를 녹여요. 쇠는 도끼가 돼서 나무를 자를 수가 있죠. 이러한 거는 상극이라고 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뭐 죽인다는 것보다는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서로 돕기도 하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킨다. 그것을 우리 몸으로 끌어들인 게 수승화강, 음호화동이에요. 수승화강은 상생 사이클을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반으로 나눴었죠. 여기는 양의 기운이고 여기는 음의 기운. 신장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간과 심장을 식혀주고 다시 내려와서 허파에서 차가운 기운을 얻어서 돌아가는 일종의 냉각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음허화동,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한다. 이게 깨졌을 때 서로들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은 뜨겁고 화끈거린다.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음허화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계속 놔두면 병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개념을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에다가 저기 접목을 해보니까 신제품이 잘 개발이 되고 필요한 부품들이 조달이 되고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어서 다시 재투자되는 이 상생 사이클이죠. 이걸 우리가 전체 최적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발은 서로들 싸우죠. 제대로 양산할 준비도 안 된 거를 자기들은 끝났다고 던져주면 제조에서는 양산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난리가 나고 그러면 결국 원가 부담이 되죠. 그러면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무작정 단가 인하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그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획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결국은 부분 최적화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맨날 부서들 간에 서로들 싸우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음양오행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저도 그랬었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혁신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거의 안 해본 회사가 없을 거예요. 다들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 실수를 반복해요. 같은 실수를. 원인은 내 몸을 모른다. 그 다음에 후유증은 돈이 많이 든다. 제가 맨날 야단 맞은 게 너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치매에 걸렸다는 거는 우리 뭐 흔히 스마트폰 얘기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디지털 디멘시아에서 디지털 치매라는 게. 기계는 똑똑해지는데 사람은 멍청해지는. 그래서 전화번호 기억 못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아가죠. 옛날엔 우리 그 지도 펼쳐놓고서는 막 찾아갔었는데 근데 회사도 똑같아요. 시스템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메일 시스템 다운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담배 피고 커피 마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막 난리가 나죠. 이메일까지는 괜찮아요. 회사의 기본 업무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시스템이 다운됐을 땐 진짜 대금 지급이나 뭐 구매 청구 이런 거 전혀 안 되죠. 대표적인 거는 은행이 한번 다운되면 난리 나죠. 증권회사나.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여기 좀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시스템 있기 전에는 우리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다운돼도 수작업으로 다 일했어요. 근데 요즘 전사나 한 다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를 모든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금액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기간 곱하기 투입 인력 곱하기 단가. 그러면은 이제 마치 BOM 계산하듯이 이거 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입니다. 단가는 얼마입니다. 탁 던져주면은 방법이 없어요. 요것을 내부의 인력들을 가지고 한 2, 3년은 유지를 했거든요. 했더니 진짜 줄어들어요. 액수를 말씀드리면 여기 나중에 될까봐 액수는 말씀 안 드리고 비율만 말씀드릴게요. 이따. 자, 그래서 이제 저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몸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혁신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인풋을 줄이자. 아웃풋 늘리자.
그 다음에 비용도 관리하고 통제 좀 하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혁신을 다이어트 하에 많이 비교하죠. 여러분들 다 다이어트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다이어트가 효과가 잘 안 나오죠.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해볼게요.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수영장 아니면 뭐 헬스 해갖고 요란하게 선포하고선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결국은 식습관은 안 바뀌어요. 돈은 들어가요. 하다가 좀 안 되면 포기하죠. 그 다음에 좀 조용히 하는 사람 있죠. 뭐 다이어트 요란하게 안 떠드는데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기름진 거 피하고 채식 중심으로 하고 살코기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은 효과 금방 나오죠. 그 다음은 2가지 다 하면 좋겠죠. 혁신도 똑같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프리 무어라고 이 딜링 위드 다인을 지은 사람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리턴 온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했어요. 기업들이 실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지만 거기서 얻는 것은 의외로 낭비를 제거하는 게 더 크더라. 남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내지는 생산성 올리는 거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 색깔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낭비 줄이는 거겠죠. 쉽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차별화시켜서 하는 거, 요거는 그게 다 됐을 때 생산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숨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이나 혁신은 최소한 3단계를 가야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대규모로 시스템 한번 하고 나면 마치 우리 병이 생겨서 대수술 받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한 번 하고 끝나니까 효과를 못 보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면은 효과를 보죠. 체질화가 됐을 때 비로소 효과를 보는데 뭐 저도 옆에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앞서 있거든요. 특히 서플라이 체인 10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요 단계까지 가는데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내부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하나씩 해가려면 그러니까 결국 동의보감에서 주역하고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하여튼 나를 알아야 되고 순환 원리를 알아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우리 고전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혁신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순응을 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